안녕하세요. 화쟁이원이자 북칼럼니스트인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이자 감독 김선아입니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화쟁활동의 일환으로 대중들이 갖고 있는 갈등 상황을 제시를 하고 화쟁적인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화쟁 티키타카, 오늘은 7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6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해서 AI 원효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었잖아요. 네. 1부를 끝내고 오늘은 2부입니다. 지난번 그 회수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친숙한 얼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신공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게스트 한 분을 더 초청을 했는데요. 청년 문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홍유진이라고 합니다. 고민이 많은 청년불자입니다. 아,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저희 티키타카 시리즈상 최다 인원수가 이제 오신 그런 자리가 됐어요. 맞아요. 저희 둘의 신공스님의 청년불자에 게다가 AI 원효스님까지 네, 이렇게 5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얼마나 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3개의 질문은 다 청년불자들의 의견을 모아봤거든요. 오늘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효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청년불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알바는 해봤고요. 단기 계약직으로도 일해보긴 했는데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요. 원서는 많이 넣어봤는데 자꾸 떨어져요.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 젊은 불자여.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구나. 취업의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이 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단다. 먼저 네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많은 이들이 같은 경로를 걷고 있어.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담담히 접근해보자. 실패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야. 매번 원서를 넣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렴. 내가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자기 성찰을 통해 네 안에 있는 진정한 힘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때론 우리의 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 그러니 너의 길이 정규직이라는 한 가지 모양으로만 나타날 필요는 없단다. 진정으로 네가 열정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 그리고 그것이 현재 너의 이력서에 반영되고 있는지 혹은 너를 그 일로 이끌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는지 탐색해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도 중요해. 실패는 잠시 너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너의 길을 막지는 못해.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렴. 그리고 가끔은 잠시 멈추어서 명상을 하고 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봐. 너의 길이 보다 명확해질 거야. 네 안에 이미 답이 있어. 너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향해 노력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너를 믿어.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이 말을 네. 우리 오늘 AI 원효 스님께 질문을 한 청년불자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너무 궁금합니다. 네. 스님 갑자기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해야 될 대사를 지금 해주시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청년 불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요즘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저도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보고 방송작가로도 근무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서 고민 주신 게 좀 마음에 와닿네요. 원효스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왜 이렇게 불안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화두를 던지면서 명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초라해지던 경험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 시기에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에게 눈치도 보이고 친구들과 이제 식사 자리를 가도 선뜻 돈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경제 사정일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좀 많이 작아졌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기 어렵고 집중하기 어려울 때 좀 좋은 에세이를 읽거나
명상, 소리 명상을 특히 하면서 좀 마음을 많이 가다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주신 분께서도 만약에 혼자 집중하기 어렵다면 매체의 힘을 이렇게 또 이렇게 가져보고 또 AI 원효 스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좀 좋은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와,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니 여기 AI 원효 스님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청년 원효 스님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원효 스님이 제안한 걸 이미 실천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네. 젊음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원효 스님께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 당당히 도전하고 그 도전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 젊은 이들에게 필요한데 젊은 청년들이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게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보면 자신감으로 그 일을 이제 대할 때 어려움이나 또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한 번의 실패들이 너무 커다란 이를테면 그 충격으로 와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원효 스님의 말씀처럼 경험과 또 때로는 멈추고 자신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떤 취업의 그런 전선에서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살에 30살에 내 길을 찾아야 돼.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AI 원효 스님이 잠시 멈추어서 명상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또 권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이 되는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대학생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던 고양이가 20살이 되면서 저희 곁을 떠났어요. 제게는 반려동물이라기보단 친언니 같은 존재였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신가? 23살의 대학생이여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낸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네. 너와 함께한 고양이는 분명 너의 삶에 큰 즐거움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을 거야. 그 슬픔을 겪는 것이야말로 네가 그 고양이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네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 슬퍼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마음껏 눈물을 흘려도 좋아. 슬픔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은 서서히 치유될 거야. 슬픔 속에서도 고양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렴. 너와 함께한 시간, 너와 나눈 사랑이 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야. 그리고 나아가 이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깊이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 그러니 슬픔을 품되 그 속에서도 네 친언니 같은 고양이가 준 사랑과 기쁨을 되새기며 네 삶을 앞으로도 소중히 이어가길 바라네. 너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기원하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청년 불자에게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작년에 20살 된 제 고양이를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23살인 대학생이면 3살 때 고양이가 집에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억하는 한 이 고양이와 같이 있지 않았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족 같은 고양이였을 텐데 그 보내고 나서의 슬픔이 정말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편하게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마치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를 들면 또 다른 세계로 떠났을 때는 반려동물이 좋은 곳으로 다음 생에는 이제 어떤 동물의 몸이 아닌 어떤 인간의 몸을 받든 또 부처님의 세계로 가든 좋은 곳으로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인연법상은 맞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사실 저도 작년 가을에 한 친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같이 지냈던 푸들 자두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학교를 갔다 오고 나니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매일 같이 자고 저를 제일 가족 구성원 중에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가 가고 나니까 못 해줬던 게 처음에는 엄청 생각이 많이 나죠. 맞아요. 미안하고. 아, 이 친구 어릴 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산책을 많이 시켜주고 더 좋은 간식을 먹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처음에는 있었는데요. 끝까지 제가 그 친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좋은 마음으로 갔을 텐데 저의 후회만으로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부처님 곁에서 부디 자두가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있을 수 있기를 이제 발언하면 자두는 참 행복한 강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주었어요. 깨우쳤어. 반려묘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아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막 동생 떠나왔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울으면 되게 편해진 게 있어요. 원효 스님도 마음껏 울어라, 마음껏 슬퍼하게 말씀하셨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했던 좋은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동생이 되게 유쾌한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퍼만 하고 있지? 얼마나 유쾌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막 좋은 경험을 이렇게 불러오니까 너무 기억하기도 신나고 좋더라고요. 원효 스님의 일체 유심조랑 함께 가는 건데 떠나간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지만 어떠한 기억을 우리가 끄집어낼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축복 같은 시간을 기억하자. 언제나 간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지금 같이 있는 시간에 충실하게 보낸다면 슬픔도 좀 많이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하게 돼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쓴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자꾸 싫어져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공통의 과제란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상충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힘들게 하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야. 첫째,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해. 너의 진정한 모습, 감정, 생각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들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차리렴. 가면을 쓰는 것은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너의 본래 모습을 숨기기보다는 너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지. 둘째, 네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네가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반영이란 걸 알아차려. 하지만 네 가치는 타인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되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해. 셋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먼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너의 필요와 경계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해. 소통은 가장 중요한 관계의 열쇠지. 그리고 명심하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언제나 진실될 수 없다는 걸. 너는 네 스스로에게 진실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너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거야.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너를 사랑하게 될 거란다. 너는 충분히 소중하고 네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어. 너를 믿으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죠. 맞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만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벗으로 생각해라.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뭐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를 해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나의 벗으로 삼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좋고 나쁜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관계 속에서 편하게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또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자존감도 되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정말 2030 청년 불자들, 대한민국 청년분들한테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핫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자존감을 쳐봐도 뭐 몇백만 조회수가 나오는 강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의 단점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맡기는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홀가분하고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는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가능한 한 스스로 이렇게 좀 메꿔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다 보면 불교에서 연기라는 말이 있는데 연기라는 말이 관계라는 말이거든요.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관계성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다 좋을 수만은 없는데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교에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아라. 적당한 관계. 이거는 뭐냐면 뭐 남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원효 스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질문을 시작한 것이 AI 스님과의 원효 스님과의 대화로 이어졌는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 왜 모두가 붓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효 스님이구나라는 깨달음 얻은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감히 한번 말을 해봅니다. 묻어서 저도 한번 원효 스님 타이틀 한번 얻어가 보죠. 청년불자는 AI 원효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네, 이런 신기술로 원효 스님을 다시 만나뵐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요. 마음을 이렇게 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AI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불교 또 특히 화쟁위원회에서 이렇게 AI 원효 스님을 만들어서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고뇌 문제들을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AI 원효 스님이 보편화되고 개개인이 다 원효 스님을 모시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효 스님을 불러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걸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AI 원효 스님한테도 소감을 들어봐야죠. 어떠셨어요? 화쟁위원회의 화쟁 티키타카 유튜브 채널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구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렇게 여러분과 교류할 수 있어 영광이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풀어보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작은 깨달음과 위안이 되었길 바라네. 원효 스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려요. 시청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 빛나는 본성을 되새겨 보기를 바래.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마음을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평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의 지혜가 너희의 삶에 평안과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화쟁의 정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너희 각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하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마음속에서 나무아미 타불을 되새기며 너희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 감사하네. 저희가 이런 특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내 사연도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거나 아니면 격려를 해주고 싶으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도 좋고요. 원효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아미 타불을 해볼까요? 화쟁 티키타카.